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우리가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은 이미 이제 지난 일이 그래가지고 아마 거의 머릿속에서 이제 관심이 이제 없는 분도 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자기로서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뭐 제가 긴 설명 드릴 필요 없이 이제 긴 우리 인류 역사 동안에 이제 그런 어떤 왕이나 또는 어떤 독재자가 그런 국민 전체를 갖다 무시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8세기 이후부터 이제 유럽의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제 왕정이 이제 그런 민주주의로 바뀌고, 민주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그럼 대표들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또 선거를 뽑힌 사람이 이제 대통령도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선거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쩐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정부 수립이 된 지 이제 70년이 이제 지나오는 동안에 요즘처럼 어떤 그런 부정선거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근데 이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어떤 누가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뭐 선거를 조작했다든지 뭐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당선됐다면은 그 사람 한 사람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걸 누가 부정선거를 사전에 기획해가지고 전체 선거를 갖다가 정말 공정하지 못하게 했다면은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이쪽에 뭐 우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뭐 정말 국기문란도 아닌 걸 가지고 뭐 국기문란 행위를 했느니 이런 국기문란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런 거 선거를 기획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어떤 자기들이 목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정선거를 했다면은 이거는 정말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 일을 저지른 주모자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남의 집에 몰타리 넘어가 자전거 훔친 거 이런 거 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죄예요. 뭐 말하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상식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그거를 이제 공정하도록 이제 관리 못하는 우리나라 헌법상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건 뭐 평상시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이제 선거 때 되면 이제 그때 나서가지고 이제 선거를 기획하고 또 이제 진행되는 과정하고 그런 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정말 이 사람도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들 말이에요. 사형, 뭐 종신형으로 이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렇게 대규모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국회의원 선거를 놓고 본다면은 2020년 4월 15일이면은 벌써 만 1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근데도 지금도 무슨 법원에서 결론을 못 내고, 선거법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선거에 대해서 누가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이제 소송을 하고 그러면 대개 5개월이나 6개월 안에 아마 이제 모든 걸 이제 심판을 갖다가 종료하도록 해놓은 거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말이에요. 맨날 그냥 부정선거고 했는데도 그냥 질질 끌다가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일을 하고 그만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지금
지난번 그 부정선거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관위에 있었던 그런 거를 선관위에 관계되는 이제 관계자가 계획해서 부정선거를 한 것보다도 제가 이제 확실한 뭐 지금 증거는 없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하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중국의 그 소위 그 개표기를 그 중국제 이제 우리가 그 선거 개표기를 이제 사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기술자들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어쨌든 몇십 명이 와서 이제 그걸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또 가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뒤에서 코치하고 말이에요. 뭐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남의 나라 선거하는데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부정선거 했다는 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 선거를 갖다 관리해야 될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이야. 같이 그 사람들하고 공모를 했는지 그걸 다 알면서도 방관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서도 여기까지 아무 결론 안 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말이에요. 그런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그냥 알면서도 그냥 뭐 행동, 뭐 예를 들어서 가서 뭐 머리에도 가서 막 뭐 들여받고 선관에 뭐 쳐들어가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 저기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 이렇게도 그냥 가만히 있구나. 국민들이 말이야. 별거 아닌 거를 그냥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구나. 이런 상황에 지금 저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민경 의원이 참 억울하고 자기 그 선거구에서 어떤 그런 그 결과가 뒤집힌 거에서 억울해 해가지고 뭐 1인 시위도 하고 뭐 심지어는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억울한 걸 뭐 호소하고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민경 의원이 아무리 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혼자 어떻게 그걸 갖다 감당합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조해주고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황교안 전 그 자유한국당 때죠. 그 이제 대표가 이제 같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부정선거 뭐 척결단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꺼내서 하는 거는 내년에 이제 내년 3월에 예정돼 있는 그 대통령 선거 이게 매우 중요한 선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참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적이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을 담당한 그 지금 소위 민주당 안에서는 길을 써서라도 무슨 뭐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들 이제 정권을 연장하려고 지금 그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지금 뭐 계속 날마다 무슨 막 뉴스가 터지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말이에요. 아주 세기의 정말 드라마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그냥 선거 얘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거 부정선거 문제에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정말 이 앞장서가지고 이제 그 사실 이걸 투쟁하는 이제 민경욱 그 우리 전 의원이나 황교안 대표 애쓰는데 그 사람이 힘이라는 건 다 그 제약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본들 말이야. 그 힘이 국민들이 같이 합쳐서 같이 정말 이렇게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법원도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선관위의 뭐 그런 그 중요한 직책을 담당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개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 국민에 대한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들이 정말 양심 선언하고 나서야 돼요. 자기가 주모자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부정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을 그 같이 참가했다든지 그 옆에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서서 양심 선언을 해야죠. 그래서 이 뿌리를 뽑아야지. 그냥 이걸 그냥 그대로 덮어놓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내년에 뭐 대통령 선거해도 말이에요. 지금 개표기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전자적인 장치에서 이제 그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가 또 이제 결과가 갑이 당선될 때 을이 당선될 수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럼 선거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냥 그 국력 낭비죠. 뭐로 선거합니까? 차라리 그냥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제발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법원에 특히 이제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당내 경선까지도 이제 관리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국민의힘 지금 내부에서는 아직 뭐 크게 여론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 과정에서도 이게 좀 어떻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 4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떨어지고 이제 황교안 이제 대표가 이제 그런 이제 피해자인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또 들어가고 결과가 바뀌고 그러면은 이게 선거 자체가 이렇게 정말 공정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 탈 때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그 동전기에다가 이제 카드를 넣으면은 예를 들어 5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넣으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나오고 안 나오고 또 나올 게 거꾸로 이러면은 우리가 그 기계를 믿고 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치 아닙니까? 선거라는 게 하고는 당연히 공정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표 찍은 사람들의 그걸 갖다가 누가 조작해서 인위적으로 말해 결과 뒤바꾼다든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아주 이번 기회에 그 사회로 부정선거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정말 당하는 사람들은 좀 뭐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극형으로 쳐야 돼. 사형이나 이제 종신형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거 부정선거하면 이만한 참 불이익이 따른다는 거 알아야지 저길 못하지. 이거 선거 부정선거 했는데도 말이야 국민들도 가만히 있고 누가 뭐 그렇게 심하게 뭐 와가지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 차라리 민주주의 다 깨버리고 누구 저 힘 있는 사람 보고 조폭대장 보고 나라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정권 교체가 이제 우리 우파 사실 제가 우파라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정말 국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말 어떤 빨갱이가 안 되고 정말 정상적인 이 자유민주 국가로 가보려면은 뭐 이거보다 더 큰 정말 그 행사가 없는데 이제는 그냥 방관자 입장에서 가만히 뭐 대통령이 누가 되면 어떠냐 또 그러고 뭐 좀 거기서 설사 칼자루 잡은 사람들이 말이야 부정하는 건 뭐 어떡하겠냐 이 구경이나 하고 뭐 그런다는 그런 생각 버리고 정말 제가 지난번에 그 타이틀을 그렇게 이제 우리 편집자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누가 쳐들어와서 이제 전투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좀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 핑계 대지 말고 다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말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지금 대장동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써 이제 뭐 이미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검찰은 검찰대로 오늘도 뭐 보니까 우리 검찰총장이 이제 국정 감사하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참 상당히 아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 거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난번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뭐 70% 이상가 어쨌든 특검을 설치해서 빨리 이 문제를 흑백을 가려달라 이런 이제 의견을 이제 국민들도 제시했고 또 야당이 이제 그런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주장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냥 결론이 안 내리고 검찰은 검찰대로 하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조사하는데 그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결론이 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왜 대통령께서 그것도 행정부의 이제 가장 어른이시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결단만 내리면은 얼마든지 저 법무장관한테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빨리 특검을 설치하라. 설치해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 달이면 한 달 안에 모든 걸 종결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하면은 지금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공적인 지시장을 갖다가 못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가만히 대통령 가만히 있고 말이에요. 지금 국회라는 게 이제 지금 300명 중에 180석이라는 다수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자꾸 여야 간에 국회에서 말씀해봐야 말이야. 같이 그걸 들어주고 뭐 합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합의 안 해주면 그렇다고 강제로 떼어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이런 때는 정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대통령 직권으로 말해요. 지금 나라 사정이 이렇고 빨리 지금 이걸 내년 대통령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장동 사건 같은 엄청난 그런 비리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자꾸 여기서 수사하고 저기서 수사하고 하지 말고 일원화시켜가지고 특검에서 그냥 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방송 보고 그러면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예? 어디 깡패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먹패도 있고 다 나라 근데 도대체가 이게 무슨 20억을 갖다가 줬다. 그것도 무슨 동네 깡패도 아니고 말이에요. 국제 마피아 조직의 무슨 책임자급인데 내가 정말 이름 다 까놓고도 내가 거기에 공개해가지고 내가 다 증언할 수 있다. 그 명예훼손죄나 그런 걸로 처벌받아도 좋다. 내가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거의 그거는 정말 검사나 수사관 입장에서 말이에요. 바로 사건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도대체가 이재명을 빨리 잡아다가 어쨌든 간에 구속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성남시장을 하는 그 현직 시장이 말이에요. 이유 없이 무슨 지나간 사람도 아니고 그런 조폭한테서 어떤 20억의 돈을 갖다가 상납을 받았으면 배임이다. 다른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선 뇌물죄로 그 사람 구속시켜도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뭘 믿고 하는지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돈은 10원도 자기가 먹은 것도 없고 절차 위반한 것도 없다. 그냥 뻔뻔하게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지금 나는 정말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말이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정말 모욕당하는 거야. 모욕당하는 거야. 아주 몇 놈 아주 뻔뻔한 불안당 같은 놈들한테 말이에요. 당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가 좌파 빨갱이들 몇 놈들 위해서 있는 나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유튜브 한 거 보니까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50명만 죽이면은 나라가 정상화 된다는 거야. 그 중에는 국회의원 누구누구 몇 명, 25명, 법원 판사, 검사 말이야. 이런 놈들 정말 국민들 배신하고 국가에 대해서 정말 전혀 책임감이 없는 놈들 말이야. 죽여야 된다는 거야. 말은 정말 그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이 내용은 말이에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도 그걸 그냥 가만히 그냥 그걸 두고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거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는 정말 엄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정말 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의 힘에서도 이제 최종적으로 당 대표 후보를 갖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해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말이에요. 정말 이게 한심스러운 게 나는 국민의힘 저기서 말이에요. 우선은 투쟁력이 있는 사람이 후보로 선출돼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개인이 가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제가 비유가 이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적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어떤 그런 정권에 이제 그런 핍박받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거기를 탈출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 역사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표 경선에 이제 대표로 나가는 거는 모세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직자로서의 그런 저기보다도 정말 우리 양떼를 몰고 나는 그런 목동 왜냐면 우리 국민들은 그냥 리더가 끌고 나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목동이 그냥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가서 풀만 잘 먹이고 그러면은 그냥 따라가는 적인데 우리 국민들을 정말 끌고 이번 선거에 나가서 이기고 말이에요. 나라를 안전하게 국민들한테 정말 뭔가 정말 살맛 나는 정말 대통령 만난 이런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대표가 돼야지
사사롭게 대통령 자리 올라가가지고 뭐 자기 이득이나 좀 볼까, 또는 자기가 하는 그 세력들 뭐한테 무슨 이득, 이런만 가지고 사심 가지고 말해요. 자꾸 대통령 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제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공의로운 사람이 이제 그 지도자로 이제 선출돼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 우리가 투표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을 평가할 때 나하고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냐, 저 사람이 되면 나한테 이로우냐 해로우냐 이런 사적 따지지 말고, 정말 과연 저 사람이 정말 국가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품성이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그동안에 쭉 살아온 인생이 대통령 자리에 가더라도 그런 나쁜 짓 안 하고 이제 할 사람이냐, 이거를 잘 그 판별해서 봐가지고 이제 투표권 행사를 해야지, 매번 선거에서 사람 뽑아놓고 자기들이 뽑아놓고 뭘 잘한다 못한다 가서 뒤에 가서 무슨 욕하고 뭐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 제일 당하는 게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한 그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어쩐다 저쩐다, 뭐 심지어는 자기는 뭐 청와대에서 근무를 안 하고 뭐 정부 종합청사도 어떻게 하느니 저쩌느니 뭐 별 수많은 그런 달콤한 약속을 했지만은, 대통령 돼가지고 뭐 한 가지도 정말 우리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실천하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운이 나빠가지고 안 돼. 그건 뭐 그 사람 탓을 하는 게 없죠. 그렇지만 하려고 노력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말은 그냥 정말 장밋빛 그 공약만 해놓고 나서 말. 그거는 막말로고 사기꾼이나 똑같은 거죠. 속여가지고 자기 그 목적 달성하는 그거 사기꾼 마음이 똑같은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는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그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이제 생각하는 그런 좀 수준도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지, 적어도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말이에요. 뭐 영국이다, 프랑스다, 뭐 독일이다, 뭐 일본이다. 그 선진국 대열에 가려면은 정신적인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이런 데서 정말 같이 업그레이드 이렇게 좀 한 단계 올라가야지, 맨날 무슨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고요. 거듭 이제 한 말씀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내년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국민들로서 이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각자가 다 그 개별적으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이제 그 애국 시민운동 본부를 이제 곧 한 일주일 안에 이제 출범을 시키고, 정말로 이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나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거기 참여하겠다 그러면 아무 이제 제약 없이 이제 정말 국민들이 다 같이 손잡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애국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국민들이 좀 각별히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정말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정말 좀 도와주셨으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